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동네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전지의 형태별 종류라는 주제로 어떤 배터리의 형태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형태는 크게 원통형 전지, 그다음에 파우치형 전지, 각형 전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원통형 전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 그 동그란 형태의 모양들, 원형 형태의 배터리를 원통형 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파우치형 전지는 일단 그 모양 자체가 약간 납작한 형태의 그런 모형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지의 형태는 아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형 전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정도 약간 육각형 형태 모양, 근데 이런 형태가 바로 각형 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통형 전지는 주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국내 삼성 SDI가 많이 생산을 하고요.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원통형 전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바로 원통형 전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 새롭게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리비안 이런 기업들도 원통형 전지를 지금 사용을 하거나 지금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원통형 전지를 많이 시장에서는 좀 요구하고 있고 미국 쪽 기업들이 많이 이 제품을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우치형 전지는 국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가 요 파우치형 전지를 많이 만들고요. 중국의 CATL, 요 CATL은 사실은 원통형 전지, 파우치형 전지, 각형 전지 모두 다 만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 개 형태를 복합적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전문성은 약간 좀 떨어지겠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형태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우치형 전지를 주로 쓰는 이제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차나 기아, GM, 포드, 르노, 폭스바겐, 닛산. 그래서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파우치형 전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형 전지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만듭니다. 적용시키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는 폭스바겐, BMW, 아우디, 포르쉐. 주로 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은 이 각형 형태의 전지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나오는 전기차 모델의 대략 한 70%를 뭐 각형 전지로 만들 거다 이렇게 발표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각형 전지를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배터리 형태가 통합되지 않고 각각의 형태를 띠고 있고 각 배터리별로 형태별 어떤 장점과 단점이 좀 있는지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원통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그 초기 모델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모든 배터리가 이 원통형 전지가 기본 형태였는데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죠. 그리고 대량 생산에 용이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만들 때 원가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초기의 배터리는 대부분 다 원통형 전지의 형태를 많이 띄었는데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경량화,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양 자체가 동그란 형태의 모양을 여러 개 이제 붙여가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만들어야 보니까 공간 활용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필요로 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명도 길어야 되고 좀 가벼워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파우치형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전기차에는 많이 적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 파우치형 전지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파우치형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충전해가지고 전기차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출력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납작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좀 디자인이 가능한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원통형 전지의 공간 활용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이러한 단점들을 커버하면서 이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전기차에 많이 적용됐고요. 다만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가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초기에 만들 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원통형 전지에 비해서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지만 공정 단계가 한 단계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원가는 당연히 더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 전기차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화재인데요. 지금까지 화재가 났던 전기차 대략 한 70% 이상은 파우치형 전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각형 전지는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형태인데요.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안전성이 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형태이다 보니까 배터리 팩을 만들 때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게 알루미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가 좀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경량화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나 열 관리의 어려움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형태가 이런 장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형태별로 꾸준히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배터리의 형태별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적용되고 있는 브랜드 이런 것들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익혀 두신 다음에 뉴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뭐 어느 기업이 어떤 형태의 배터리를 만든다 이런 것들 뉴스가 나오면은 좀 더 이 산업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